자, 12단원 삼각함수의 활용입니다. 삼각함수 어디에 주로 활용되겠어요? 넓이 구할 때, 그죠?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넓이를 구할 수 있어서요. 삼각형 ABC의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S라 하죠. 그러면 S는 2분의 1에 이게 만약에 A, B, C라고 하면 뭐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인 건 다 아시겠죠? 이때 2분의 1에 BC에 요거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사인의 A를 곱해줘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에 CA에 사인 B를 곱해줘도 되고, 아니면 2분의 1에 AB에 사인 C 이렇게 곱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쳐다보면 2분의 1 AB 사인 C잖아요. 근데 삼각형 자체가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러면 A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B 사인 C가 바로 뭐예요? B 사인 C가 바로 요 높이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고 있는 거 전부 다. 그래서 얘는 C를 밑변으로 하고 얘는 B를 밑변으로 하는 경우에 높이를 각각 따져보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의 길이를 알 때는 무슨 공식인가요? 헤론의 공식이죠. 그래서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 ABC에서 넓이 S는 루트에 스몰 s에 스몰 s 마이너스 a 스몰 s 마이너스 b 스몰 s 마이너스 c고, 저 스몰 s는 2s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2분의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게 헤론의 공식이고요. 지금 대수단원에 와서 그래서 지금 뭐가 완성되는 거냐면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하려고 우리 뭐 했었어요 그동안?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거 했었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했었죠? 이게 가장 기본이었어. 그래서 세 점 줬을 때, 세 점을 이렇게 딱 주면 뭐 세 점 주면 어떻게 썼어요? 신발끈도 있는데 세 점이 주어진 경우 결국에 요걸로 구했었죠. 요걸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구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세 점 주니까 한 점과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직선,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 이거와 x1, y1이라는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했어요? d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에 ax1, by1 더하기 c 이렇게 구했었다. 그죠? 기억나요? 그래서 높이 구해가지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최종 목표인데요. 이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일단 요거 밑변의 길이 구해야 되니까 이거 피타고라스 한번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식 한번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야 되고, 이것도 넣어서 이거 구해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세변의 길이를 알면 바로 회론의 공식을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어. 회론의 공식이 넣어서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신발끈 공식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벡터의 외적 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는 벡터 외적 계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 벡터 외적 계산하면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각함수 이거 배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뭐 나온 김에 헤론의 공식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헤론의 공식 말고 헤론 공식은 뭐 이거 따라가시면 되니까 벡터 외적 계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건지. 기억나요? 벡터의 외적? 물리 시간에 벡터 배우지 않아요? 요즘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 벡터라는 게 뭐예요? 벡터라는 게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아이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아이. 맞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무 정수점이나 한번 불러볼까요? 나윤이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볼래요? 점? 좌표요? 네. 3,5. 3,5? 뭐 여기 어디 있다고 치죠. 그래서 A가 3,5야. 태훈이 한번 불러볼래요? B? 1,1. 2,1? 네. B가 1,1이야. 그 다음에 훈이 하나 불러볼까요? 4,7? 너무 일직선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있는 거 하나 불러보시죠. 알겠습니다. 1은 좀 그렇잖아. 8,3이라고 하죠. 네. 네,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죠? 요 세 변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헤론의 공식에 넣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도 가능해요? 잘 모르겠으면 그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해도 되죠. 사각형에 삼각형 빼도 되죠. 아니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지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지고 요 변의 길이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1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죠. 뭐 가능하다는 거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8,0이죠. 여기의 좌표가 1,0이잖아요. 요 길이가 얼만데요? 7이죠. 7. 요 길이가 얼만데요? 2죠. 2. 요 길이 얼만데요? 요 길이 얼마예요? 2. 요 길이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요 길이가 5. 요 길이가 2. 요 길이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비율이 5랑 2랑 같아요. 아, 네. 뭐 그냥 대충 그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경우에 그죠? 이렇게 된 경우에 뭐 그냥 잘라서 구해볼까요, 그러면? 요 사각형에서 요거 잘라내 볼게요. 요 사각형의 집 넓이가 얼마인데요? 7, 4, 28이죠. 28에서 요거 얼마예요? 7. 요거 7이잖아. 그 다음에 요건 얼마인데요? 5. 요거는 4 해서 뺀 거죠. 그럼 값이 얼마 나와요? 16 빼면 12 나오네요. 그죠? 얘는 이게 더 빠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하는데 뭐 그래도 벡터 가지고 한번 구해보죠. 자, 벡터는요. 시작점을 정해야 됩니다. 시작점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정할까요? 뭐 B에서 정할까요? 네, 그래서 B에서 정하는 애로 바꿀 거야.
자, B에서 영어로 오면 얘 B가 0,0으로 가지고 옵니다. 0,0으로 가지고 와요. 그러면 B에서 C로 가려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C가 7,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로 가려면 얘는요 2,4. 왜 이렇게 지키는지 아시겠어요? 얘를 0,0으로 가지고 온 거야, B를. 그러면 뭐 여기서 B에서 C로 갈 때 얼마만큼 가는지를 따지면 되죠. B에서 C로만큼 갈 때 7만큼 가고 2만큼 올라가면 8,3 되죠.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가려면 2개, 4개 올라가면 A점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0,0으로 가지고 온 김에 B가 교점, B가 기준이라서 BA 벡터 곱하기 BC 벡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요 벡터의 외적이 의미하는 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돼서 이거의 절반이 삼각형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의 계산이 생각보다 간단하거든요. 뭐냐면 BA가 어떻게 돼요? 2,4죠. 네. 그 다음에 BC의 값이 7,2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크로스로 곱해서 앞에 있는 건 더하고 뒤에 있는 건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4 마이너스 28이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와요? 24 나오잖아요. 절대값 쓰였으니까. 24 나오니까 이거 반 나누면 10이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그 외적이라는 애를 잘 들여다보면 외적이라는 애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B의 크기와 BC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뭘 곱하냐면 이게 세타라고 하면 사인 세타를 곱해요. 사인 세타 이렇게.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높이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인 세타니까. 그죠? 그래서 넓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사변 넓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과정인데요? 그건 그 행렬식을 조금 아셔야 돼서 뭐 그것까지는 그죠? AD-BC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터미넌트 이게 AD-BC의 계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행렬을 나중에 좀 더 뭐 선형대수를 배우시거나 하시면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AD-BC를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역행렬 구할 때 맨날 구하는 게 이 디터미넌트 AD-BC분의 1 해가지고 뭐 AD 뭐 받고 마이너스 취하는 걔가 역행렬이죠. 그래서 뭐 그거는 나중에 뭐 더 하시면 되니까 일단 벡터라는 게 뭐야?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거. 그리고 외적은 뭔데?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적 계산도 있습니다. 내적 계산. 내적 계산은요, 이렇게 프로덕트 곱 말고 이렇게 계산하거든요. BA의 내적이니까 이렇게 도트 곱하기로 바꿉니다. 그래서 BC 이렇게 바꾸면 얘는 AB의 크기, BC의 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거든요.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랑 얘를 하는 거죠. 물리에서 보면 이거 뭐야? 힘의 합력 계산하는 겁니다. 스 곱하기랑 그냥 곱하는 거 달라요? 네, 달라요.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요.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네. 그죠? 근데 도트 곱하기 이 내적 계산을요, 이렇게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얘는 좀 더 신기하게 계산합니다. 내적 계산은 2,4, 7,2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그냥 같은 한 끼리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거든요. 이게 내적 계산이야. 내적 계산하면 결과값이 뭐라고? 요거. 그래서 힘의 합력 계산할 때 내적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벡터도 있었고요. 벡터 계산도 당연히 했었습니다. 그걸 했던 이유는 이 벡터를 회전시키는 너네 뭐 오른손 법칙 뭐 하는 거 있죠? 아직 안 배웠어요, 물리 시간에? 오른손 법칙 같은 거잖아. 뭐해서 뭐 자기장이랑 전류 흐르면 어디로 방향으로 하는데 힘의 크기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힘의 크기가 수직으로 할 때는 계산하기 쉽죠.
그죠? 자기장이 있는데 자기장에서 뭐 수직으로 지나가거나 이러면 수직으로 힘을 받잖아. 그런 건 계산하기 쉬운데 얘가 삐딱하게 들어와. 그럼 별로죠. 그죠? 생각만 해도 별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니까 이런 계산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는 배웠습니다만 요즘은 안 배우죠. 세상 좋아졌죠. 네. 그래서 내적, 외적 계산이 다 있고 외적 계산이 우리가 할 줄 아는 뭐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 왜 그렇다고? 외적 계산의 의미가 벡터, 두 벡터의 길이 곱하기 사인 세타, 두 벡터가 이루는 값에 사인 값을 곱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죠?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절대값 지어야 됩니다. 당연히. 음수도 나오기도 해요. 이게 방향에 관한 거라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음수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 나오긴 했지만 일단 크기는 바로 요 평행사변형의 넓이고 요거의 절반을 취하면 정확하게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너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 단계에서는 꽤나 중요한 명제야.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삼각형 넓이 구하면 뭐 나머지 뭐 사각형도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 너네가 넓이를 구하는 최종 목적지가 뭐야? 적분까지 갈 거잖아. 그죠? 적분이 하는 일이 넓이 구하는 겁니다. 미분은 왜 배울까? 그래프의 모양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럼 뭐가 좋은데? 적분하기 좋아. 그래서 넓이 구하기 쉬워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흘러가겠어? 왜 너네 교육과정이 그렇게 흘러가겠어? 뉴턴이 넓이 구한 거잖아. 적분 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왜 하필 적분이냐고요? 미분 적분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로 들면, 너네는요, 원 9의 부피를 적분으로 해서 정확히 구해본 적이 없어. 너네는 9의 부피를 어떻게 구했어? 물에 빠뜨려가지고. 그죠? 물에 빠뜨려서 구하잖아. 쪼개서 구하던가 뭐, 그죠? 다 거짓말로 배우죠. 이렇게 건널비도 뭐 이렇게 끈 가지고 돌려가지고 뭐 귤 껍데기 까가지고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여보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수학이죠? 감. 미분과 적분이요. 뭐 미분과 적분인데 이거 굉장히 쉽거든요. 차수를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미분하는 거 제가 금방 알려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x의 4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라고 하자. 만약에 fx를. 그러면 이 fx를 미분하게 되면 위에 게 하나 내려오면 됩니다. 4의 x의 세제곱에 하나 내려서 곱해. 6의 x 이렇게 나와요. 미분하면.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쉽죠? 이게 미분이 끝이라고요. 그럼 적분은요? 이렇게 하면 적분이에요. 이게 미분이고. 그럼 제3부터 미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쵸. 얘도 또 미분할 수 있죠. 그래서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가지는 게 부피와 건널비 관계가 적분과 미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너네 뭘 알고 계시죠? 9의 부피? 네. 9의 건널비가 얼마인데요? 9의 부피가 얼마야?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죠. 이게 부피죠. 이게 부피잖아요. 그죠? 부피 미분 때리면 이거 건널비 나오거든요. 미분해볼까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R에 관한 미분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4파이 r 제곱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수원을 혹시 끝까지 배워보신 분들은요,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 다음에 점화식 같은 걸 배우셨거든요. 그 점화식에서도요, 뭐 등차수열의 SN과 AN 관계에 미분 관계가 있어요. SN 한 거 미분 때리면 AN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뒤에 가서 뭐 더 하면 되니까 미분이 아직 별거 아닌 거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 응용할 때가 많으니까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 고등과정 수학에서 가장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파트가 이 뒤에 나오는 등차수열, 등비수열과 점화식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수학은
너네들이 생각하는 뭐 곱하기 잘하고 뭐 미분 잘하고 적분 잘하고 이런 게 수학이 아니라 패턴을 찾는 게 수학이거든요. 뭔가 패턴이 있어. 일상생활에 패턴이 있어. 그 패턴을 내가 읽어가지고 방정식으로 만들어. 아니면 뭐 규칙을 찾아. 그래서 뭔가 예상해. 이런 게 진짜 주상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발판이 되는 게 뒤에 배우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리고 나아가서 뭐 점화식 관계까지 해서 대수가 끝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삼각함수의 활용 기본 문제들을 다 할 거니까 기본 문제 1번 풀어보세요.